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7월 FOMC 회의와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이 스냅 사태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5시 30분부터 우리 캐스터분이 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 저점 논쟁,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국내 주가의 저점 논쟁, 예. 이런 저점 논쟁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절점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펀더멘탈, 즉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 또 IMF의 경제 전망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이 귀에 따갑도록 경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향후 증시의 모습에서 저점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주에 아까 방송 전에 홍영석께서도 빅 이벤트가 많다. 정말 빅 이벤트가 많죠. 예. 그중에 가장 관심 있는 빅 이벤트는 역시 7월 FOMC 회의, 그리고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 처음 발표되는 예. 속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월 페드 회의도 경기 문제에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사실은 2분기의 성장률이 더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1%포인트, 100bp는 올리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캐스터분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월가에서는 6월에 인플레 정점론이 좀 이렇게 과거의 정점론이 불 때보다는 굉장히 펜 차트에서 보면 굉장히 두터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에 서브텍사스증률로 95달러, 마감은 이제 95달러 정도 됐습니다는 95달러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미국 전역 평균으로 4.5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가 사실 통계가 잘못돼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비난하는데 가장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곡물 가격도 지난 주말에 사실 우크라이나 수출 항구에 러시아에 폭탄 사례가 있었습니다는 예. 전체적으로 보면 CRB 지수는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인플레 정점론이 나오기 때문에 6월 페드 회의에서는 사실 100bp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가장 관심 있는 건 경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까 JP 모건의 차익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은 차익권에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예. 이언 캐스터께서 그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난 주말에 제닛 앨런이 사실 경기가 침체 징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당신 치매가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가 비판이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 정영국 PD께서 뒤쪽에 우리가 뉴욕의 홈레스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뉴욕에 현지에 갔다 오신 분, 특히 우리 새벽에 지금 월 마트 시간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이러한 특파원께서 한국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뉴욕 거리에 홈레스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이런 얘기, 뒤쪽 장면에서 올해 아침부터 이런 장면을 보여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는 이것이 미국의 체감 경기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제넷 앨런이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 지표면 의존하지 않느냐, 프레임. 미 국민들의 체감 각경이 생각하는 프레임 이펙트를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치매지 않느냐 하는 쪽에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장기 채물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장기채 투자하는 사람이 최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는 6월 페드 회의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마 홍영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3.48이거든요. 예. 지난 주말에 국채 금리 10년물이 폭락했습니다. 2.75까지. 그러면 6월 14일 날 3.48에서
한 달 조금 지난 후에 2.75까지 폭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채권 투자했던 사람이 최대 혜택을 보는 상태거든요. 채권 투자 최대 혜택은 뭐냐? 그만큼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수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이 각국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특히 GDP 성장률 발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 연관시켜서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면면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미국 시간은 내일 아시겠습니다는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26일 내일이죠. IMF의 전망은 요게 인터림 중간 전망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IMF의 정기 전망은 매년 10월, 그 다음에 4월, 그리고 10월이 왜 먼저 얘기하냐면 미군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신년이 경제 전망의 신년이 10월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0월 달이 공식 전망이고 4월에 충계회의에서 정기 전망이 하지만 수정 전망이 나온다. 근데 요즘은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상당히 짧아졌으니까 6개월 기다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간에 인터림 포캐스팅에 해서 1월 달과 7월 달에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월에 충계 정기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2.5% 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중간 전망 1월과 7월 때는 한국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사실 경제 축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곧바로 좀 한국에 방문했다는가. 그다음에 제니 앨런이 2016년 제이콥 루에 이어서 사실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데에는 그만큼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반영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전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전망이 올해 2.7%고 IMF의 2.5%인데 이거보다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2분기의 한국 경제 성장률의 예비치가 발표한다. 자, 우리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번 발표합니다. 예비치, 확정치. 미국은 3번 발표합니다. Advance, Potential, Final 이렇게 해서 3번 발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예비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보면 추이를 보면 저기 이제 우리 서 작가께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는 예. 2001년에 요건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의 성장률과 한국의 성장률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는데요. 그건 참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방식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전분기 대비다. 미국은 페드는 전분기 대비 연율이다. 다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게 다 아시겠지만 전문가라 치는 사람이 지난 주말에도 한국의 성장률과 미국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통계 방식의 차이점을 가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청자분 다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경제 성장률 1분기에 0.6%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한 0%는 나오긴 기정사실인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의 해외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8일에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첫 번째 속보치 어드밴스가 발표되죠. 지금 예상은 마이너스는 확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니 앨런도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건 제니 앨런식으로 경기 진단하는 거냐.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을 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로 판단하는데 자 2분기 성장률의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나오죠. 제니 앨런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데 당신은 그럼 어떤 근거를 얘기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물가 상승률의 통계에 있어서 국각다리다 하는 비판과 함께 제니 앨런조차도 성장률의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종결의 관점에서 당신 이건 무시하고 당신 나름대로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데 무슨 근거냐 하는 이 측면에서 통계 당국의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 강요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GDP의 애틀랜타 GDP 나오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치가 마이너스 1.6%고요. GDP 대비해서 비교적 정확하다 하는 S&P의 글로벌 마켓은 지금
마이너스 2.6% 전망했던 것을 그렇게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를 그대로 고수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나온 게 아닌가. 제니 앨런조차도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 통계 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경기 침체 현상,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보면 이제 자세히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미 두 차례 있었던 앞선 사례와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페드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성장률 발표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미국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 그 3월과 2월에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과 다른 점을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3월과 2월의 장단기 금리 현상은 일시적이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3월과 6월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간 자체가 길죠. 지난 주말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2주간 연속 지속됐다 하는 측면에서 3월과 6월의 일적 현상과 달리 굉장히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원래 단기물의 상징이 2년물이고 장기물의 상징이 10년물입니다는 이거조차의 어떤 이례적 현상이 아니다. 지금 5년물과 10년물도 역전됐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5년물 대비해서 장기물을 길게 하면 30년물 같은 경우에서 전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저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2년물과 10년물뿐만 아니라 3년물과 10년물, 그다음 5년물과 10년물도 이렇게 역전 현상이 그 역전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폭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 10월에는 플러스 130 bp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2년물에서 10년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30 bp니까 작년 10월에는 장기물 10년물이 단기물에 대비해서 130 bp 정도 높았다. 단저 장고다. 근데 이것이 3월 달 페드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단기물이 올라가죠. 단기물 올라가니까 이 폭이 축소돼서 13 bp로 내렸고 최근에 보면 마이너스 25 bp로 해서 완전히 역전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과 6월과 달리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문제에 대해서 자 3월 관료의 일시적 현상이 있을 때는 페드가 사실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3월과 6월과 달리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나름대로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전에 있었던 역전 현상과는 확실히 다르다. 네. 자, 이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에 스냅의 주가 폭락 사태 상당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스냅의 주가가 실적이 악화되긴 했지만 월가의 평가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렇게 큰 폭으로 하루에 39% 폭락할 수 있었을까? 예.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서 그 폭이 25bp가 어느 때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2000년 나클버블 사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0년 닷컴버블 사태가 월가 투자로부터 이렇게 연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스냅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거로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프레시 크래시에서 지금 39%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어떤 분은 테슬라의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사실 테슬라의 실적에 월가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을 보존한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을 뺐을 때는 테슬라의 진짜 전기차 판매해가지고 실적이 제대로 얼만큼 됐을까 하는 측면은 월가에서 보면 상당히 비관적 평가다. 그것이 맞물려서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상태에서 스냅이 자 장단기 금리차가 2000년 닷컴버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역전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그 스냅 주가에 맞물려서 주가가 폭락한 이 사실인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실적 기업들의 발표를 보면 미국 시간으로 이렇게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사실 그 중요한 기업들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발표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스냅의 주가를 폭락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그 빅테크 업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월가에서 보면 스냅 주가 장단기 금리 역전 속에 스냅 주가 폭락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코로나 위기 3년 주기설 내지는 제2의 닷컴 버블 붕괴 사태 이것도 월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점 이런 점이 경기에서 저점이 형성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페드의 전현직 의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요즘 경기 문제에 대해서 지각하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가 뭐 침체됐다, 그리고 그래서 뭐냐 미국에서 경기를 가장 잘 보고 현실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아마 경기 문제를 파악해서 지금 가장 가시면 통화 정책을 이끌어왔던 또 이끌고 있는 전현직 이렇게 페드 의장들이 가장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나오시는 분이 학계에서는 오늘도 블룸버그의 인터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레리 서머스 교수가 굉장히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예. 아마 미국의 경기 측에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인플레 진단에 관해서는 가장 정확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그린스퍼 의장도 많이 나오십니다. 사실상 작년에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경기 진단에 있어서는 레이 서머스와 함께 전현직 페드 의장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의 장기 현상에 대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주말에 제니 옐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는 올해 그 3월 달에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해가지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걸 다시 꺼내는 것은 지난 주말에 제닛 앨런도 자 이번에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번은 다르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를 자꾸 갖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시청자분 같아서는 자꾸 반복되는데 경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거 얘기를 서로 비교를 해서 제니 앨런 같은 경우는 비교해야지 시청자분이 자 저분의 입장이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었을까 하는 측면은 제니 앨런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볼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과거 거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지난 그 3월 달에 This time is different에 대비해서 지난 주말에 나온 것은 자 침체 징후가 아니다 하는 측면에 사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뭐냐?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 현직 의장이니까 확실하게 뭐냐, 저 갈림길일 때는 자기가 통화 정책을 직접 이끌어간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인플레도 그렇고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페드 의장으로 임명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런 점이 의식이 됐을 겁니다. 법률가는 상당히 중립적이거든요. 중립적인 각도에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중간지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파월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전현직 의장들이 저렇게 서로가 다른데 월가라든가 학계는 시간이 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측면은 우리 정영국 PD께서 왜 저 경제 식견이 높은 PD께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미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바로 투자 심리고 투자 심리가 월가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장기화되니까 경기 침체를 인식하는 시각이 확률적인 누적 확률 분포 우리가 보면 3월 달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뭐 20% 이내입니다. 지금 70%까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확률 분포상 누적 확률적 분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70%까지 가니까 미 국민들은 일부 최고치를 제거하는 대부분 다 경기 침체를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 페드 주요 인사들도 참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닛 앨런 의장이라든가 그건 이제 과거 페드 의장이었죠. 예, 그렇죠. 제롬 파월 의장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번은 다르다 하지만 페드 내 경제 모델을 하는 포브스 이렇게 페드 플러스 US의 그렇게 약자가 되겠죠. 포브스에서 이렇게
스텝진들을 보면 미국의 경기를 파악할 때 장단기 금리차만큼 유용한 지표가 없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파월 의장이라든가 전 재무장관 또 그다음에 페드 의장은 이중적 태도를 보는 거죠. 자체적으로 보면 경기 진단과 판단으로 예측으로 볼 때는 가장 유용한 모델이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그 대목은 아마 시청자분께서 그냥 자막으로 쭉 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에스트럴라 미시켄 요건 저기 페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을 준 사람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유효한 경기 예측 모델이다. 자, 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꾸 수준을 보여주냐면 25bp가 확대됐다 작년 10월에는 플러스 130 수준을 보느냐. 그것은 레벨이 트렌드에 비해서 변화에 비해서 더 경기 예측력이 높다기 때문에 자꾸 확대되는 폭을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10bp 정도 확대됐다 하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25bp 확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냐? 레벨이 트렌드에 비해서 경기 예측으로 더 이렇게 유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월가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니 옐런이 침체 증거 없다 해서 당신 무슨 소리냐? 나는 죽겠는데 그런 쪽으로 사실 제니 옐런의 침해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거루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번에 5월 달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사실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부회장인 망거도 다시 확인했으나는 역시 장단기 금리차는 내가 투자하는데 투자 매도 시점이라든가 매입 시점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하는 입장을 제약해 놓은 거 보면 역시 장단기 금리차에서 투자의 그루들도 가장 신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도의 문제지 사실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런 시각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은 학계에서는 대부분 다 경기 침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룸버그의 레이 서머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경기 침체다 하는 측면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세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역시 하버드에서 공부하셨는지 신임 총재 취임사인가요? 조금 지나서인가요? 네, 기억이 나지 모르겠습니다.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해서 이게 구조적 장기 침체 이런 얘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이 서머스 교수는 더 말씀하신다. 지난번에 한국경제TV가 주최했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도 레이 서머스 교수를 초빙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를 얘기해서 아마 시청자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을 겁니다. 그린스버그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앨런과 파월의 입장입니다. 자, 앨런과 파월 입장에서는 특히 파월 입장에서는 당신이 뭐냐 장단기 금리차에서 경기 침체에서 오락가락하는데 자 6월 전방에서 보면 작년 12월에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 4% 봤는데 자 6월에는 1.7% 봤습니다. 그럼 페드가 잠재적 성장계 추정치는 1.75로 보면 오큰 법칙상 1.75 이렇게 보면 자 1.7%의 전망치 잠재수 1.75면 마이너스 0.05% 디프레게이브 발생하거든요. 자 앨런 의장 장기 침체 장단기미 역전하는데 왜 침체 지구가 없느냐? 오큰 법칙상 페드가 전망한 것도 이미 디프레게이브 발생하는데 그리고 파월 의장도 당신 왜 이렇게 성장률은 낮춰놓고 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체 징후가 아니냐 이런 측면이 미국의 학계라든가 월가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경제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역전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자, 장단기 금리차 우리는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한국에서 마이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고스란히 장단기 정책 의지는 단기물에 장기채에서는 시장의 어떤 투자자의 속성 이런 것을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래서 자꾸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꾸 바이백커서 자꾸 장기물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사실 명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는 장단기 입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권에 관련해서 과거에 보람증권에 있었던 그 김홍건 아주 그 부장이 아주 채권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글을 쓸 때
중국의 국채 매입 부분에 한국의 국채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예. 언제 한번 시간을 내고 한국의 채권 주권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는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는 경기관을 보겠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 축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그에 대비해서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좀 얘기했죠.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또 한 단계 더 지나서 복합위기 내지는 경제 태풍 얘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20일 내일입니다. 내일에 이렇게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금리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저점 문제 이런 것이 결정되자. 저점이 결성되면 주식은 좋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경기 성장률의 저점이 형성되면 주식은 선제 추정하기 때문에 좋다는 측면에서 내일 우리 경제 성장률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